맞으면은 그 작년에도 그 이직률이 거의 뭐 5번, 6번 사람을 뽑았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간두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간두는 이유가 이제 힘들어서 못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다. 그 예. 다음에 두 사람의 이 케미가 안 맞는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좋은 일자리가 나타나서 뭐 언제든지 간둘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니까요. 그 예. 다음에 이제 또 본부의 실무자들하고 이게 또 호흡이 안 맞는 경우. 음. 어, 사람 사는 세상이라 예. 생길 일은 다 생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도 뭐 계속 사람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충하고 빠지면 또 채워야 되니까요. 협회에서는 그 일하는 게 아마 클 거예요. 사람 빠지는 구에, 고대 대기자들이라든가 이제 또 면접 봐서 또 사람 채우고 하는 일들이 거기는 상당히 그게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주 꽤 황당하고. 되셨죠, 시작하신 지. 지금 올해가 이제 3년 차 마지막이에요. 아, 그게 또 올해까지만. 저기가 있나요? 그게 만 67세. 그렇구나. 이게 50 플러스 보람형 일자리라고 하는 게 예. 결국은 그 어르신들한테 그 일자리를 이렇게 그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는 그게 이제 무슨 뭐 시니어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쪽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지수로 올라가는 부분이겠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일에 대한 뭐 의미라든가 가치를 느낀다 그러면은 뭐 본인도 많은 거를 이렇게 받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뭐 사회에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린 거고, 특히 이제 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라고 하면은 어떤 일의 영속성을 가지고 어떤 창직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뭐 준비라든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상당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라고 봅니다. 그게 실제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정겹게 뭐 질문을 던진다든지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생면부지인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그 애로사항 없냐고 여쭤보고, 그다음에 뭐 대화 중에 도울 일이 있으면은 뭐 자료를 드린다든지 뭐 어떤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린다든지 뭐 하여튼 그 다양한 그 요구 사항에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이제 그걸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기가 막힌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어저께도 한 분은 나이가 90이신데 그 구로 거리공원에 낮에 혼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혼자 앉아 계시는데 예.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 막 이러더라고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아, 난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쓰시는 분인데도 보청기를 끼워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옆에 가서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해야 조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 어르신도 상당히 그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시겠네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뭐 설명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성함 같은 거 이렇게 쓰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뭐, 어저께 그런 분도 계셨고, 뭐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주위에서 많이 보는 거고요. 그 네. 다음에 이 뇌졸중, 뇌출혈로 해서 이렇게 그 중풍, 손 이제 떠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반신불수. 그런 분들은 그분들은 계속 재활 운동을 하고 본인이 의지를 갖고 운동을 해야지 더 나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나아지기는 좀 어렵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직방위를 의지하고 공을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꽤 돼요. 예. 네, 그 나이를 여쭤보면은 뭐 50대 초반, 60대 초반도 있고 대부분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구로 쪽에는 그 화교 분들이 많아요. 네? 화교, 중국 교포, 화기요. 중국 교포.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중국 교포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또뭐 살아가는지 그런 이유도 좀 알 수가 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뭐 이렇게 귀화를 하려고 그래도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이제 국가에서는 상당히 그 조건 자체가 이제 갈수록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돈도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이제는 있어야 되고요. 돈도 한 뭐 4, 5천이 있어야 돼요. 영주권을 얻으려고 아, 그러면은. 원래 그 영주권 조건에가 그게 예, 들어있나 예, 보네요. 예. 예, 그 정도 이제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영주권을 얻는 거를 포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자식들은 뭐 오래 살고 앞으로도 오래 살아야 되니까 영주권들을 이제 그 약간 그 제도가 좀 타이트하지 않을 시기에 영주권을 다 이제 자녀들을 획득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것도 뭐 단계가 있더라고. F4, F5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게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받는 사회복지의 어떤 그 수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제 복지관에 그 회원 등록하는 경우도 영주권 뭐 F5 이상 돼야지 뭐 회원 음, 등록이 또 가능한 거예요. 네. 일반 저 교포들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음, 뭐 이렇게 좀 어떤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잊고 지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원래 그것도 등급이 있다고 네, 네, 네. 이렇게 그 들었었는데 까먹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방금 이야기해 주시니까 아 맞아 이런 생각이 또 아니요. 나네요. 저도 그 다니면서 뭐 F4, F5 같은 거 얘기는 처음 들었고 예, 이제 내용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그 등급이 또 있고 그 요즘에 이제 영주권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뭐 국위가 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까다롭게 심사하고 조건 자체를 음, 또 올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게 저기 외국인 체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상당히 그 많이 그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 또 국가가 갖고 있는 뭐 재정이나 또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예, 그 예, 예.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또 국민 정서나 막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 있을 것 그렇죠. 같네요. 네, 네, 예, 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 제도를 잘 알고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정보의 부재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뭐 받아서 뭐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회에 대한 또 불신도 있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에 그 한 달에 월 뭐 50만 원, 60만 원 받는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극빈자들. 근데 예. 이제 그분들도 이제 오랜 동안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아니 저분은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한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안 될 텐데 그걸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그게 뭐 제도적으로 많이 이제 걸러내는 작업들을 해 나갑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편법을 이용해서 그걸 또 이제 받으려고 또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주위에서 왕왕 보이는 모양이에요. 이게 나 같은 예.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받는다 이런 어떤 그또 불만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정부에서도 그거 굉장히 그 복지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가려는 노력들을 쭉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어르신들은 상당히 그 어떤 그 불만, 그저 현장에서 그걸 보시니까 그런 그 팩트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일찍 아니, 왜, 와갖고 치과에 아줌마가 출근을 안 해가지고 아이고 예. 좋지 오늘 안 않겠네요. 한다리라고 제가 뭐 정리하고 하느라고 시간을 깜빡 잊고 지금 여기까지 있습니다. 아, 아,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아이 참네. 날마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한 달에 하루 쉬는 날이 쉬시는 날인데 네, 예. 상황이 그래가지고는. 그러셨구나.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그저
찾아가는 상담에 대한 현장에 대한 얘기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로 어제 이야기에다가 또 이렇게 현장에서 겪으신 이야기 해주시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근데 또 이제 몰랐던 것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요즘 같은 날은 뭐 이제 25도, 30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시 반에 출근을 해서 담당 복지사한테 오늘은 9로 2동, 3동을 다니시면서 자료도 또 이런 자료를 1인 동행 병원 서비스라고 해서 혼자 있다가 이제 급한 일이 있을 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잖아요. 뭐 119를 불러서 할 수는 있지만은 저도 어저께 그걸 처음 알았는데 119가 실제로는 많은 그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응급 환자가 생기면 119가 이제 바로 오는데 네, 병원 보호자가 있으면서 이제 병원까지는 데려다 주죠, 그죠? 근데 다시 이제 집으로 이제 그 원대 복귀는 이제 그 신경은 안 쓰거든요. 가는 것만 편도만 이제 119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그것만 해도 고마운 건데 뭐 저희도 이제 뭐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1인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거는 실제로 119도 좀 부를 형편이 안 되고 그다음에 혼자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서비스 콜로 전화를 하면은 거기서 그 봉사자들하고 1대1 매칭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봉사자가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처음,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네, 팜플렛을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어저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혼자 계실 때 응급사항이 생길 때 이쪽으로 전화하시면은 3시간 이내에 이렇게 그 전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오는데 그 당일날 갑자기 전화했을 경우는 한 2~3시간 정도 걸려서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그것도 유료예요. 무료는 아니고.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예, 시간당 그 자부담이 5천 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간 30분 경과시 뭐 2,500, 2,000원인가 해가지고는 2시간이면 한 10,000원 정도가 이제 뭐라 고객이 이제 그 지불을 해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봉사자는 어떻게 뭐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이렇게 어떤 뭐 수수료를 준다든가 약간의 비용을 수고했다는 걸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병원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것도 대까지 모셔다 주는 그러한 이제 1인 동행 병원 그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거 이제 필요 없다는 분도 계세요. 나는 뭐 가족하고 같이 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위에 그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나눠드리죠. 네, 그 웰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 막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사실 그걸 다 찾아갖고 정확하게 이거 한다는 게 그게 안 되잖아요. 쉽지 않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찾기 쉽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예, 근데, 옐로우가 뭐야? 노란 옐로우인가요? 노란색? 아니요, 웰, 웰로. 예, 웰로. 예. 그러니까 그 웰페어 헬로 약간 그거 줄인 말인 것 같아요. 예, 웰로. 웰페어 쪽 네네. 헬로. 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 그 서비스를 그 굉장히 오래전에 디자인을 좀 하고 저기 아이디어를 내고 이랬었는데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 네. 중앙공무원교육원 거기 교육 맡고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할 때도 전혀 이 관심을 안 갖더라고 공무원들이. 예, 그랬었는데 나중에
중소기업 호민관 저기를 맡았던 이민화 씨라고 계세요. 우리나라 그 저기 벤처 대부라고 불리는 분. 네. 그분이 저기 그 호민관 맡을 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그 정부24라는 그 앱에다가 탑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빠졌더라고요. 빠져버렸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왜 이게 또 안 되나 하고 이제 참 많이 속이 상했었어요. 근데 이 웰로라고 하는 거는 민간에서 그거를 이제 또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꼭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 그 사이트가 있겠군요. 웰로. 예, 사이트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무료로 개인들 일단 네. 기본 사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음. 꼭 써보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가는 데마다 강의 때 이제 저도 언급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신지현 씨라고 그 패친 분이 거기 지금 거기에서 활동을 해요. 네. 예, 그래서 CSO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들어가면 조금 이제 내용 들으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제일 인공지능 AI 쪽 AI. 예, 그쪽이 앞으로 제일 먼저 도입돼서 가장 강력하게 쓰여야 되는 분야가 저는 그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많은 공무원들이 매달려 갖고 하고 있는 수많은 일이 있는데 사실 또 각 개인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네. 사실은. 예, 그래서 뭐 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들 저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개개인이 개인이면서 동시에 뭐 그런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인 거고 제일 기본 단위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풀려야 되는 쪽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AI가 엄청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시스템을 다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정부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믿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AI 쪽이 빠를 것 같아요. 요즘 생각에는. 네. 예, 그래서 챙겨서 권해주고 맞는 거를 그때그때 시점에 공원장님한테 맞는 거 권해드리고 또 정소장님한테 맞는 거 권해드리고 또 장소장님이 만나는 분들한테 그냥 딱 들어가면 그럼 자기한테 필요한 거 딱 나와 있고 현재 상황에서 바로바로 이거 되는 것도 그거를 쉽게 신청이나 자동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복지국가나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제일 첫 번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가보면 이제 교육 서비스, 일반 이제 생활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정책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정리가 하나로 돼요. 예, 근데 지금 그거 봐도 과거에다 보면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런 서비스가 결국 나오긴 나오는구나. 한쪽으로는 그러면서 그래도 현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도구 잘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쓰시는 데는 훨씬 더 많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 소장님 이야기 해주시는데 계속 이게 겹쳐서 생각이 되네요. 예. 저는 그때 보건소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간 적이 한 5년 전인가요?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치매 검사 이렇게 안내 홍보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독감 주사 맞고 치매 안심 검사를 어떻게 하나 이제 한번 가서 이제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렇게 가서 이제 받게 됐어요. 네.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치매 초기 증상 뭐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받아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한두 가지는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에서 7을 빼세요. 그러면 이제 93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7을 빼세요. 막 그렇게 막 계속 나가고 숫자가 간단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헷갈리는 숫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 7을 빼시고 다시 거기서 또 7을 빼보세요 해서 그걸 뭐 3단계, 4단계까지 가다 보면은 중간에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물건을 갖다가 뭐 한 3가지 보여주고, 자, 이제 3가지를 순서대로 얘기해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안심 테스트 하는 그 도구들이 이렇게 정형화가 돼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10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놓친다 그러면은 뭐 이게 초기 증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간이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개를 못 맞추고 틀렸다 그러면은 이거 약을 좀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또 세부적인 검사로 또 진행이 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나가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도 보면은 각 구마다 이제 구로 치매 안심 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구로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파견을 나와서 센터는 이제 뭐 구에서 운영을 하고 의료주는 이제 고대 병원에서 이제 좀 지원을 해주고 해가지고는 치료 안심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치매 인구 자체가 지금 뭐 65세가 넘은 사람들은 거의 뭐 10% 정도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저 65세 이상의 치매 발병률이 10%가 넘거든요. 이게 상당한 숫자인데, 하여튼 정부에서도 그 뭐 치매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간이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시작이 일단 그 공공 서비스, 그 정부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 이미 있는 거,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서울시 같으면 또 이제 그 재단에서 50 플러스 이런 것도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요게 이렇게 확대가 돼 갔으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공공기관들, 그 다음에 NGO나 NPO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기업이 하는 서비스들 중에서도 추려서 그 다음에 전문가 연결하고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는 같은 문중 있잖아요. 혈연. 자기 집안 혈연에서 어떤 이런 뭐랄까 서로 간에 연결해서 자체에서 풀 수 있는 것도 서로 몰라가지고 집안에서도 몰라갖고 실제로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사업 운영하는데 사람이 필요했는데 못 찾고, 한쪽에서는 대학에서 그거 전공한 그 집안 사람이 있는데 직장을 못 구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사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딱 하는 서비스로 나중에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완벽한 비서, 우리가 꿈꾸는 완전하게 개인을, 그것도 뭐 스타일을 요 스타일이니까 알아서 쓰세요가 아니라 각 개인의 그 삶의 스타일에다 맞춰서 이렇게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결국은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일 적은 비용 가지고 가장 큰 거를 각 개인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닌가. 이제 제가 꿈꾸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웰로 쪽도 그렇고 뭐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가고 있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예. 보 원장님은 앞쪽부터 안 들으셔가지고 조금 의견이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그래도 생각은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뭐 정부 정책들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이 어느 만큼 세부적으로 밑에까지 다 골고루 갈 수 있고 충분히 갈 수 있느냐는 문제는 또 뭐 정치적인 문제나 또 재정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좌우하니까, 그래서 이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런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고 더한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지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제일 급하게 시급한 거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일단은 제일 기본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도 어떤 돈이 어느 정도 있어도 제일 시급한 정책 밑에서부터 이렇게 펼쳐나가는 제도가 사실은 제일 필요하리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긴급 구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지금 좀 행해지고 있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 돌봄들 중에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건데, 실제로 이제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결연을 해서 그 우유, 요구르트를 매일같이 이렇게 보내드려요. 보내드리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요구르트 아줌마는 매일같이 가잖아요. 예. 가면은 그 노인들이 쓰러지거나 문제가 되어지면, 또 예를 들어서 활동이 안 되어지면 우유를 넣어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안 받으셨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제 좋죠. 구청으로 보건소로 연결하는 거. 그거를 이제 동사무소에서 어떤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하고 일반 지역 주민들이 그 기금들을 모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르트 회사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은 몇몇 분들 돈 모이는 대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진짜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아파지거나 이런 분들을 그 다음 단계는 아까 우리 장 소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사회복지사가 매일같이 뭐 몇천 가정을 돌볼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민간에서 이렇게 감당하고,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역할들. 그리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겁니다. 결국은 이제 중증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도 해주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돌봐드릴 수 있는 그런 갖가지 봉사들, 그런 것들이 맞춤형으로 각자에 맞게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게 결국은 진정한 복지겠다. 그래서 그게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우리가 여건이 되어지는 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이 의료 봉사를 통해서 외국에도 나가고 치과에 앉아서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을 찾아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후원이라든지 제가 보는 거라든지 역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 가정 한 가정 넓혀 나가는 거, 그게 제 기본적인 소망이고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이동식 진료 차량하고, 그것도 진료 차량도 버스가 되면 안 되거든. 골목골목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1톤 정도 차량에 그 치과 장비나 여러 의료 장비를 기본 탑재한 그런 시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우리 목욕이라든지 뭐 그런 도구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해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저는 꿈이 있는 사람들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 보고 그거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하여튼 최소의 것을 좀 해드리자. 그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넘긴 했는데 제가 푸드뱅크나 다른 쪽들 또 이제 NPO들 이렇게 활동하는 거 이런 데 지원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하면서 느끼는 게 실제는 재정 문제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없다. 재정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돈 자체라든가 물품이나 이런 거 자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인류가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이 기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미 생산은 다 된 거예요. 볼 때마다 느낀 게. 근데 국가나 지역이나 뭐 온갖 계층이나 이런 또 법제도나 이런 갈등의 벽이 있잖아요. 이 사회에 있는 그 벽 때문에 문제가 되지, 실제로 음식이 썩어 나가고 음식이 버려지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굶는 거죠. 예. 그리고 한쪽에서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을 그쪽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또 분위기 따른다고 막 갈아치우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발 보호가 안 돼가지고 애들이 발을 다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재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개인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을 진짜 풀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앞전에 공 원장님이 구강 이거 이야기하면서 치료보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 쓰신다고 안에 검은 뭐 저기 반점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시면서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 예방 그리고 보건위생 요런 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내는 게 이미 충분히 가능한 그 리소스 면에서는 이미 보유는 우리가 하고 있다. 근데 풀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참 드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기 장 소장님이 좋은 주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예, 아침에 좋은 말씀도 듣고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